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55.91포인트 1.9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경기 부진 우려에 외국인이 7,491억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8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678.19포인트 2.33%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는데 1136억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후폭풍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매도세로 양시장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야기한 이 경기 우려와 엔화 강세, 한국 지표 악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 건설 모두 마이너스를 보여 금리 인하가 과연 선제적이었나 우려감이 확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가 증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시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4.70원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3시 30분 기준 하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해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용품 관련 종목들의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생리대가 품질 이슈 파동 속에 반사의 기대감에 깨끗한 나라 상한가, 모나리자, 레몬 등 생리대 이생용품 을 판매하는 이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레몬 등을 그리고 또 엘크론, 비비안 등 마스크, 출산 장려, 이생용품 이런 관련 종목들의 오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생리대에 대한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제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비위생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 종목들의 반상승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안 발표 예정 속에 중국이 히토류 보복 우려에 삼화전자, 대한화성, 이지 등 히토류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내주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의 원자재 히토류까지 경쟁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지난해 12월 중국은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원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히토류 수출업자들이 공급망내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의무한 바 있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의 오늘 또 하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EU 전기차 관세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들의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신 소재, 유일에너지테크, 금양, 대한유와 LG화학,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의 진전 소식에 의해서 이 테마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두고 중국과 유럽연합 EU가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관련 가격 제한과 관련해 중국과 EU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협의 달성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유럽 EU는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이후에 반보조금 사건을 적절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측의 기술팀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집중적인 협의에 참여했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벌였고 조사를 마친 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검토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또 대중 반도체 규제 우려에 또한 11월 D램과 D램 낸드 가격이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KC텍, YC, 코아시아, 에이징랜드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임기에는 이 미국 반도체법, 치스법 보조금이 전면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되는 라마스 와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에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담고 있었는데 AMAT와 램리서치의 중국 고객사인 CXMT 청산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램 제과 공세를 펼치는 창시 메모리가 제재 리스트에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DDR4 8기가가 1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1.35달러에 집계됐고 메모리 카드 USB용 랜드 플러시 범용 제품도 128기가짜리가 1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에 전월 대비 29.80% 하락한 2.16달러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스는 메모리 가격 흐름에 관해 11월 한 달간 대만 공급사들이 시장 점유율과 수주를 늘리기 위해 저가 경쟁을 벌인 결과 SLC 낸드 가격이 하락했다며 12월 가격도 소비 개선 부족과 높은 수준의 재고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와 AI 메모리 칩 판매에 관해 추가 규제를 고려 중이지만 초기 제한된 조치보다는 수익 규제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 속에 경기 전망 하향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에 금융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 유진투자증권, LS증권 등 증권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일 금통위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최근의 수출 증가율 둔화와 미국 대선 이후 부정적 대외 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은행 업종의 경우 예금 금리 하락 효과로 25년간 NIM 하락폭은 24년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전망 또한 동시에 하향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손 비용 감소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에 은행권 이익 증가율은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종의 경우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부채 할인율을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자본 건전성 부담 요인을 작용할 것이고 누적적 금리 인하에 따른 신규 이연 하락과 신계약 수익성 둔화, 예정 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상승, 킥스 비율 하락 등 재무제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가중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경우도 금리 인하와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실질 유동성 확대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지만 경기 하강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증시 부진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업황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 법안을 통과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비상교육, YBM넷, 애니능률 등 교육 온라인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이며 그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 성향에 따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어렵고 힘든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